여론조사 꽃은 정례 여론조사의 경우도 매주 ARS 방식과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를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여 발표합니다. ARS 조사의 경우는 정치 고관여층 위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 정치적 견해를 겉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 표심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반면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의 응답까지 폭넓게 파악되지만 동시에 응답자의 정치의식을 상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므로 익명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날짜의 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면 두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보편적 민심과 기저에 감춰진 숨은 민심의 흐름을 모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몇 배로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여론조사 꽃은 실행 중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매주 여론조사 수익 비용이 약 2천만 원대로 업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시즌입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특히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니만큼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본의 아니게 영향받거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과 분별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 총 1384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2017년 대선의 801회와 비교하면 무려 7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여론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순위가 부각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2월에 연합뉴스가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5%포인트 상승하며 순위 역전 기사를 냈고 이어 11개 언론이 이재명 후보가 역전했다고 보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앞섰다, 역전 등의 표현을 써선 안 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순위를 보도해 주목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대선 선거 여론조사 제재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오차 범위 내 순위 매기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표본 규모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의 최소 표본 크기를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조사는 최소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500명으로 규정합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면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쪼개기해서 보도합니다. 정당 지지율 등의 여론조사에서 경북, 경기도, 충청도 등 지역별 혹은 성별이나 연령대 등 결과 내용을 쪼개서 분석한 기사가 넘칩니다. A정당 20대 여성 지지율 30%, B정당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 급등식의 기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흔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라면 그중 충청도민의 규모는 보통 100명 미만입니다. 충청도민만 쪼개서 여론조사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100명 미만의 표본으로 조사한 셈이므로 최소 500명에서 1000명의 표본 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론조사 꽃의 경우만 이런 쪼개기 결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0명 수준이 아닌 서울에서만 만이나 2만 명을 훌쩍 넘겨 조사하는 식으로 정확성을 더욱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례 여론조사의 경우도 매주 ARS 방식과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를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여 발표합니다. ARS의 조사의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 위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 정치적 견해를 겉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 표심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반면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의 응답까지 폭넓게 파악되지만 동시에 응답자의 정치의식을 상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므로 익명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날짜에 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면 두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보편적 민심과 기저에 감춰진 숨은 민심의 흐름을 모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몇 배로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여론조사 꽃은 실행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한 응답 대상이 받을 때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까지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의 경우 매주 여론조사 수행 비용이 약 2천만 원대로 업계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꽃이 이렇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4일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착각해서 영등포을의 수치를 동작값 수치로 잘못 말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영등포을 수치인데 동작값에서 민주당이 10%포인트가량 진다고 말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잠시 술렁이긴 했지만 다시 제대로 동작값의 수치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우세했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꽃의 동작값 수치는 민주당이 42.5%로 국힘 39.5%에 비해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값뿐만 아니라 서울시 49개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꽃의 결과치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29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분명한 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구보수 언론에서 이 정청래 의원 이슈로 전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일보의 단독기사 제목은 김어준 조사서도 진다. 진짜 진다고 나오냐? 심야회의서 술렁인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제목도 우리가 유리한 김어준 조사서도 진다. 술렁인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결국 민주당이 진다는 내용이 핵심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수구보수 언론의 제목 뽑기식 선거 여론 조작 행태가 명확히 보이십니까? 소위 좌파 김어준의 편향된 여론조사 꽃 결과조차도 민주당이 진다고 나왔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 잘못된 여론몰이와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신뢰도를 깎으려고 김어준 조사라는 둥, 민주당이 유리한 조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편향보도 사례로는 지난 3월 8, 9일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있습니다.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이 3월 12일에 발표한 총선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국민의힘 공천은 정보 위주로 전달하면서 현역 의원 교체를 쇄신이라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비명행사, 문명 충돌이라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보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힘이 모두 당선된 9개의 지역구만을 편향적으로 뽑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것도 문제시됐습니다. 독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인 9곳만 선택해 여론조사한 결과만으로 현재의 판세를 국민의힘 우세라 평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 결과 9곳 중 3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음에도 부산일보는 역시나 1위, 2위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잘못된 선거보도 관행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편향보도 외 잘못된 여론조사 실시 행태로 통상 2, 3일 내에 이루어지는 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본수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응답률이 높은 특정 연령층의 목소리가 과표집되고 한 사람이 당원, 일반 국민 조사 2곳에 모두 참여하는 꼼수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선관위가 중성동을 국힘 이해운, 하태경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중투표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진행된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해운 전 의원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당원, 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던 사실이 신고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중성동을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무려 86%, 20대부터 40대의 분포는 14%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 당내 경선은 지역에 따라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하는데 서울 중성동을의 경우 당원 투표를 20%, 일반 여론조사를 80% 반영합니다. 이처럼 표본 비율이 연령대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처음부터 연령대별로 표본 비율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연령대에 가중치를 주는 보정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위 잠룡인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맞대결을 일컬어 명룡대전이라고 부르며 여론조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 조사 결과값이 최소 3%포인트 차에서 무려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3월 8일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45%,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 전 장관은 41%를 기록해 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48%, 원 전 장관은 36%로 집계되어 12%포인트 차의 격차가 나타났고 3월 9, 10일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2%, 원 전 장관은 39%로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메타보이스 여론조사의 경우 이 대표는 51%, 원 전 장관은 34%로 가장 큰 17%포인트 격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마다 있는 오차 범위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일 경우일지라도 최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8.8%포인트인지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정답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주체의 조사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선거 국면에서는 특히 여론 왜곡에 의심이 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직접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접속해 질문지 내용이나 표본 집계 현황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부터라도 수구보수 언론의 대국민 여론몰이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